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거버넌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 거버넌스란 이제 무엇인지 사실 혼란스러운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앞쪽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거버넌스라는 단어의 학문적인 합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용어입니다. 하지만 정부 거버넌스, IT 거버넌스, 뭐 이러한 단어들이 흔히들 들리죠. 따라서 이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어떤 분야의 도메인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의가 달라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오픈소스 커뮤니티 거버넌스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오픈소스 커뮤니티 거버넌스는 프로젝트 참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프로젝트 내에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버넌스 모델이 잘 정립되어 있으면 프로젝트가 혼란스럽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참여를 하는 어떤 팀이나 어떤 구성원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어떤 공유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든지 이러한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잘 설명하는 소셜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 오픈 소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항상 제일 먼저 들리는 것이 라이선스라는 단어이죠. 그럼 라이선스와 거버넌스는 이 어떠한 지금 개념적인 정의의 차이가 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선스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바운더리로 보았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 지금 푸른색 원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경계선입니다. 자, 프로젝트라는 바운더리를 보았을 때 이 프로젝트의 바깥쪽의 사람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소스 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바른 사용 권한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전략과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근데 거버넌스라는 영역은 이 안쪽에서 이제 움직이는 어떻게 외부의 사람들과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의이고요.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는 조직의 전략적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의 스텝은 첫 번째 경우는 최초 단계가 되겠죠. 최초 단계에는 프로젝트는 만들었지만 라이선스와 거버넌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0이니까. 네,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주 혼란스럽겠죠. 어떤 프로젝트는 있다고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근데 뭐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게 되니까 다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조금 더 나간다면 이제 프로젝트에서 아, 이 프로젝트 안쪽은 일단 뭐 어떻게든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곳은 신경을 써서 라이선스를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가져가서 쓰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잘 정리해서 라이선스 정책을 이제 공표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밖에서 이걸 가져가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이제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안쪽의 혼란스러움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바른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라이선스와 거버넌스가 균형이 있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선스를 지금은 이제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 중요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면 해외 기업들은 일찍부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비즈니스에 이제 많이 써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커뮤니티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공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파치 파운데이션의 경우 이 거버넌스라는 페이지를 가보시면 이제 아파치 파운데이션이 생각하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모델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클립스 파운데이션도 거버넌스를 이제 문서로 정리해서 거버넌스 도큐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정리가 되어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스택의 경우도 이제 거버넌스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죠.
리베로 오피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리눅스 파운데이션도 이제 이런 일을 하죠.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글로벌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인지도가 높고 활성화가 되고 잘 돌아간다고 하는 곳들은 다 저마다의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커뮤니티 거버넌스의 속성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 구성된 요소들이 어떤 그 프로젝트의 원칙, 그리고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역할, 그리고 프로젝트의 어떤 구조, 조직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소유권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프로젝트에 새로 조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또 다른 어떤 개발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위원회 선출이나 어떤 리더십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커뮤니티를 둘러보면. 그러한 것을 이제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거버넌스 스타일을 이제 분리를 한번 해보면 유형을 이제 구분을 해보죠. 이 왼쪽에 있는 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시장과 성당이라는 이제 그 성당과 시장이죠. 성당과 시장이라는 이제 모델에서 출발한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에는 이 성당 모델과 시장 모델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에릭 레이몬드의 이제 OSI의 어떤 창립자죠. 에릭 레이몬드가 쓴 저서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이 성당 방식이란 소규모 사람들이 모여서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시장 방식이란 다수의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서로 공유하고 개발하고 이제 해나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발 방식을 이제 나누어 보면 뭐 이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는 이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리눅스 같은 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커널 그 이제 프로젝트들 다른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축이 그 거버넌스 모델의 어떤 유형이라고 이제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모델의 유형으로 보면 이 베네볼렌트 딕테이터라는 어떤 의사결정 체계의 형식이 있고요. 그리고 포멀한 메리토크래시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이 우호적인 어떤 독재자가 의사결정을 우선하는 방식을 이제 베네볼렌트 딕테이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호적인 독재자 스타일이라는 건 이런 거. 대표적인 예가 리눅스 커널을 하고 있는 린스 토발즈의 의사결정 방식을 이제 예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한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나 소수의 그룹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수식어로 베네볼런트라는 게 붙어 있는 이유는 어쨌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선의의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기반이 된 리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의사결정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이제 체계를 거버넌스 모델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축으로 가면 갈수록 실력과 능력이 데이터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중시하는 체계입니다. 포멀한 메리토크래시가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커뮤니티에서 그 커뮤니티의 의사결정을 그러한 지수들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파치 파운데이션의 HTTPD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프로젝트마다 뭐 이것을 선택한다, 저것을 선택한다가 아니라 약간 중간자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에 그 돈을 출자한 파운데이션의 어떤 출자자가 파워를 일단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출자자가 위원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위원을 선출하고 그 선출할 권한을 출자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파운더가. 그 파운더가 내는 의사가 일단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선정된 이제 위원들이 의사결정 조직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나온 의견들이 합의를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한 중간쯤에 있는 그 의사결정은 소규모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데이터를 기반해서 어떤 실력주의,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도 아닌 중간자 모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근데 커뮤니티의 대부분의 어떤 이제 지향점은 메리토크래틱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봐야 됩니다. 보통 커뮤니티에서 이런 과정이 이제 리더십의 획득 과정이 되죠. 프로젝트에 처음에 이제 계속 기여를 합니다. 뭐 문서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스 코드를 리뷰하고 의사를 제시하고 많은 기여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원래 기존 멤버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인정받은 것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의 중요도가 점점 증가하고요. 그럼 커뮤니티 내에서 리더십이 획득이 되는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모델을 이제 메리토크래틱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제 그러한 예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저희는 투표에 의해서 플러스 1이 포지티브한 어떤 긍정적인 투표 결과,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부정적인 투표 결과,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 지수를 이제 합산한 결과들이 뭐 긍정적이라면 하고, 부정적이라면 하지 않는 방식의 이제 투표 기반의 일을 하는 그 사례들도 있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쭉 그 나열해서 살펴보면 마켓에 연관성이 있는 이제 커뮤니티들을 분류를 해본 거죠. 그렇게 해보았을 때 그 공통분모로 잘 되고 있는 커뮤니티들의 어떤 속성을 뽑아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들이 이제 다 그러해야만 활성화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잘 준비된 거버넌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좋은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잘 준비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거버넌스가 도대체 언제 필요한 것일까요? 뭐 두 명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거버넌스가 있어야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커뮤니티 사이즈가 이제 커지는 경우에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커지니까 당연히 이제 충돌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서로 의사소통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테고, 그리고 이제 자원들이 이제 그 확장되는 경우, 그리고 상업적인 어떤 그 시장에 이 프로젝트가 이제 관여하고 싶은 관심이 이제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버넌스 모델을 하나 설정해서 움직이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장표는 HP의 거버넌스 성숙도 모델의 이제 예인데,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제 거버넌스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이 점점 성숙도를 유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이제 이런 일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픈소스 거버넌스는 작은 규모의 사람들, 뭐 두세 명이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모든 프로젝트에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결론이고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그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이제 소개를 마치고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구축해 나가야 될지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